원주시 건축관계 공무원들의 심각한 안전불감증 실태 고발 기자회견.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공문서 조작 및 사문서 위조 행사 등으로 심각한 붕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봉화산 골프 연습장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강행하라. 원주시 건축관계 공무원들의 안전불감증은 그 위험성의 수위를 넘었다. 지난 10여 년간 외지 언론과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된 단계동에 소재한 봉화산 골프 연습장이 건축되는 과정에서 건축주를 기망하여 전문 건축 브로커와 전직 원주시 건축과 공무원까지 가세한 계획적인 사기 행각으로 인해 건축주의 사유재산을 고스란히 탈취한 것도 모자라 허가된 설계도대로 건축하지 않고 시공사가 임의로 불법적으로 구조 변경하였으며 관계 공무원은 이에 공모하여 공문서와 사문서를 사후 위조 조작하는 범죄 행위를 자행한 사실들이 확인되어 현재 운영 중인 골프 연습장의 심각한 붕괴 위험성에 대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봉화산 골프 연습장은 2005년 12월 13일에 원주시에서 건축 허가를 한 뒤 한 차례 설계 변경을 통해 2006년 7월 11일에 원주시로부터 설계 변경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은 후 보름 뒤에 착공하였으나 2007년 3월경 원주지청으로부터 건축인 허가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획수사가 진행되자 당시 원주시 관계 공무원이 건축 현장을 방문하여 허가된 도면과 달리 주요 기둥과 내력벽의 구조 변경으로 대수선에 해당하는 불법 시공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법적으로 일괄 처리 사항이라며 덮고 넘어가 공무원이 범죄 행위를 공모한 사실마저 확인되었다. 이 사실은 건축주와 시공사 간 공사대금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법원에서 지정한 시설 감정인을 통해 해당 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 및 허가 도면 대비 미시공에 대한 하자 보수 금액 산정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 있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에서도 건물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원주시장에게 착공 신고할 당시 제출한 도면인 착공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확인한 사실이 있듯이 해당 건물은 허가권자인 원주시장으로부터 사전 설계 변경 허가를 득한 사실이 없어 무단으로 대수선에 해당하는 붕괴 위험성을 내재한 불법 건축물임이 확인되었다. 최근 광주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건물 붕괴 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관계 공무원에 의한 안전불감증이 원주시에서 10여 년째 되풀이되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건축주와 시공사 간의 법정 분쟁이 10년 넘게 진행되어 오는 가운데 지난 2월 10일 원주 KBS에서 이 문제를 보도한 사실이 있는데 현 원주시 건축과장은 그게 사적 시설물이라서 그 건물주가 해당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이상이 있으면 보수 보강해야 할 일이라며 당시 준공검사가 적극하게 나간 것으로 보이고 그 또한 특별한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추가 안전조치를 강요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명백히 호도한 거짓임이 확인되었다. 애초에 해당 건물은 건물의 안전을 담보하는 구조 계산을 통해 사전에 허가된 착공 도면에 의한 건축물이 아니라 시공사에 의해 무단 구조 변경 시공되어 구조 계산 없이 사후에 제작된 준공 도면에 의한 건축물로서 법령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무시한 불법 건축물이며
애초에 준공검사를 통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관계 공무원들의 묵인 내지 공모로 인하여 현재까지 해당 건축물은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원주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원주시는 지속되는 민원 제기로 인해 2종 건축물에 해당하는 해당 골프 연습장에 대하여 2016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점검되었다라고 밝혔으나 상급기관 및 민원인에게 보고 통보할 때는 안전진단 결과 구조적 결함이 없다고 허위 보고한 사실마저 확인되었다. 이는 작년 11월 30일에 원주시청을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과 면담한 과정에서 그 실체가 확인되었으며 해당 공무원은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용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해프닝이었다며 무책임한 거짓된 태도를 보인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월 24일에 강원도청 감사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면담한 자리에서조차 이 같은 상황은 반복되었으며 이 건물의 불법 건축에 따른 향후 안전사고 발생 시에 관계 공무원들이 책임질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는 왜 우리가 책임을 지느냐? 라며 화들짝 놀라는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안일무사주의와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확인한 사실도 있었다. 원주시는 봉화산 골프 연습장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원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원주시는 최근 1월 27일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에 대해 직권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용 중지 및 철거 등의 조치로 원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건축 과정에서의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여 원주시의 토착 비리에 의해 극심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건축주에 대하여 합당한 배상을 하라. 끝으로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일부 부정한 공무원의 공모로 인해 발생한 타 지역 주민인 억울한 건축주의 재산상의 피해 회복과 더불어 다수의 원주 시민이 즐겨 이용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비롯한 모든 건축 과정에 대한 민원 서류를 공식 접수하여 원주시 관계부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이 사건의 근원적인 문제를 발본색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기자회견 난동을 마치고요. 기자회견문에 있는 제가 도표나 이제 내용들을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법원에서 지정한 시설 감정인이 국토부에 문의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 대수선이라는 범위는 거기 내력벽의 백 면적을 이제 30제곱미터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할 경우, 그리고 기둥을 각각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할 경우, 그리고 볼을 각각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할 경우, 이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게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려면은 설계 변경하기 전에 시공을 하기 전에 허가원자에게 이거 설계 변경에 대한 허가를 먼저 득해야 됩니다. 득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시공사가, 물론 이제 시공사 주장은 이제 건축주가 이제 그렇게 변경해달라고 이제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공사가 어쨌든 허가된 도면과 달리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내용으로 한마디로 여기 보시면 그 대수선 범위로 훨씬 초과하거든요. 그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할 경우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몇 개입니까? 17개. 17개가 전부 정강되고, 그리고 내력벽은 그만큼 또 감소가 되고, 그리고 봇 또한 25개나 이제 해체하는 기존 허가된 설계도 전혀 다른
구조에 이제 실제 시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이미 이제 사전 허가 없이 했기 때문에 이거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 법원에서 지정했던 시설 감정인이 국토부에다가 이제 이 내용을 문의를 했어요. 자, 이 건물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 국토부에서 답변이 오기는, 그렇다면 이 건물은 이제 개축해야 된다. 이게 정부 개척이라든가, 이제 통해가지고 이제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답변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네? 대수선 범위, 이게 법령이 명확하게 돼 있거든요. 허가된, 왜냐면 이것도 이제 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구조 계산을 통해 가지고 되는 거라서, 자, 일단 그 다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밑에 보시면은, 허가, 이제 이게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항소심 판결문 나와 있는 내용인데, 피고가 이제 건축주고, 원고가 이제 시공사 측입니다. 피고는 2006년 7월 21일 원주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착공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건물의 하자 여부는 피고가 원주시장에게 위 착공 신고를 할 당시 제출한 도면이 착공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물론 이제 착공 이후에 이제 피고의 변경 시공 요청에 의해 원고가 착공 도면과 다르게 시공할 경우에는 하자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고, 피고의 변경 시공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항소심에 판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감정의 감정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피고가, 그러니까 건축주가 시공사 측에 이걸 변경을 해달라, 변경 시공을 요청했다는 근거는 찾을 수가 없다.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이미 그 법정에 이제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전히 뭐 그냥 주장일 뿐이죠. 자, 그런 내용이고, 자, 3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구조 계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구조 계산에 대해서 영어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 건축할 건물의 용도나 규모 등에 따라 예상되는 사람이나 바람 등의 압력을 산출한 뒤에 구조물의 강도나 두께 따위의 구체적인 설계치를 결정하는 것. 자, 이게 구조 계산이에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알다시피 이게 실제로 지금 다중 이용 시설이니까 이게 전체적인 다 건축을 계산을 해가지고 고라든가 기둥이라든가 내력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 구조 계산에 의해서 이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은 어떻게 됐냐면은 허가권자에게 득한 그 구조 계산의 이제 착공 도면이죠.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득했던 그 착공 도면에 대한 구조 계산은 있는데 준공 도면, 그러니까 시공사 측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피고였던 건축주가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변경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 변경된, 되게 현재 건축되어 있는 준공 도면에 대한 구조 계산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정 이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팩트고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건물이 이런 구조 계산도 거시지 않고 임의로 그냥 변경되지 있는 좀 그런 실패라는 거죠. 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미 이제 최근에 아이파크 붕괴 사고도 그렇고 그 이전에 뭐 서울을 사건도 마찬가지고 각종 이제 큰 사건마다 보면은 이런 이제 사전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변경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다 원인이 돼가지고 그 엄청난 재난 사건으로 이제 발생했던 것들이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 봤을 때 현재 지어져 있는 건물은 구조 계산을 거치지 않은 한마디로 불법적인 건물이라는 명백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또 보시면은, 자, 그 공문입니다. 이 원주시에서 2021년 10월 7일 날 유원이라는 이제 구조 안전 이제 전문 구조 안전을 이제 검사하는 이제 건축사 사무소인데, 네, 그 유원에서 이제 점검한 결과를 원주시청의 신속 허가 과장이 건축 과장에게 회신한 내용이에요. 회신한 내용의 공문을 보니까 정기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점검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원주시 건축과에서 민원인과 강원도 감사실 및 국민권익위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이 건물은 이제 2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진행되고 있으며 안전 진단 결과
구조적 결함이 없다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유원이라는 거기 업체에다가 직접 현장에 와서 점검했던 사람한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정말 당신 와서 안전 진단을 했냐 물어보니까 아니 그 현장에 그 시공사 측에서 현재 소유주인 시공사 측에서 설계도를 주지 않는데 저희가 어떻게 구조적인 안전 진단을 할 수가 있냐? 자기네는 그냥 육안으로만 점검하는 그냥 안전 점검만 했을 뿐이다라고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분명히 그 내용으로 앞에 공문에 보시면은 그 유원에서 이제 보고했던 내용은 분명히 정기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점검이라고 실시했다고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육안으로 검사했을 때는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점검되었다. 사실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유원에서도 와가지고 육안으로만 봐놓고 실제 설계도도 보지도 않고 이 건물이나 이 기둥이 어떤 기준으로 설계가 시공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그대로 설계도면대로 돼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냥 육안으로만 금이 같다든가 이런 것만 보고서 어떻게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조차도 이제 이 건축관계 공무원 이미 지금은 은퇴하신 분인데 그 안산시청의 건축관계 공무원 분을 제가 직접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게 육안으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냐? 절대 노라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죠, 당연히. 구조상 안전 유무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런데 유원에서조차도 이렇게 허위로 이제 물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아예 공무원들은 정기 안전 점검을 정기 안전 점검과 정밀 안전 점검이에요. 안전 점검을 안전 진단으로 바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가지고 보고한 거예요. 명백한 허위 보고 아닙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강원도 이제 그 감사실 그리고 강원도 건축 관계 공무원과 직접 만나가지고 확인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놀라는 거예요. 아니 건축 관계 공무원이 어떻게 그 안전 점검과 어떻게 안전 진단을 구분을 못하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래서 이거 제일 뒷면에 보시면은 제일 담당 공무원이 이제 좀 물어봤죠. 왜 그 정밀 안전 점검하고 안전 진단하고 왜 이렇게 그 공문의 내용이 바뀌었느냐 하니까 고작 한다는 변명이 제가 그 안전 점검하고 안전 진단의 구분을 제가 잘 못해가지고 좀 타이핑에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프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1종에만 정밀 안전 진단이 해당되고 1, 2종에는 정밀 안전 점검이라고 명백하게 돼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관계 공무원들 지금까지 회피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원주시청 담당 공무원을 만나면서 아니 이 건물이 정상적으로 이제 준공이 되고 정상적으로 지어진 건물일지라도 뭐 세월이 지나게 되면 노후가 되니까 위험 문제를 다룰 수가 있는데 해당 건물은 아예 건축 과정에서 명백하게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오죽하면 건축주가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지은 건물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건축주가 1차적인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그 건축주가 2012년도에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해당 건물에 대해서 정밀 안전 진단을 했더라고요. 거기 하자 보수 비용을 하면서 이제 정밀 안전 진단을 겸했었던데 아니 건축주가 이 건물에 심각한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공무원들은 오히려 아니 이 건물에 책임 있는 건축주가 그런 말을 하면은 공무원은 당연히 원주 시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우리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웬걸 이 건물이 나중에 입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그때 당시 시공사였던 거기 그 건설 회사가 입찰을 받아버린 거예요. 네? 그 강제 경매에 나가는 거. 쉽게 말하면 그 시공사가 그 건물을 그냥 고시원에 가져가 버린 거죠. 헐값에. 네? 그러면 원주 담당 공무원이 원주 시민의 안전한 고시원까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아니 시공사를 생각해. 시공사. 아니야. 지금의 소유주 입장만 고민하면서 이 소유주가 과연 이걸 협조해 줄까요? 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공무원이? 도대체 이게 공무원이 어디까지 이게 연루가 되었기에 그렇게까지 이렇게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드러난 안전 위험 요소에조차도 공무원이 묵살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 밑에 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에 보시면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원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관공서이기 때문에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 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그리고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원주시가 이거는 마치 이제 소유주가 본인 비용을 들여가지고 또 소유주가 동의해야만이 할 수 있었다라고 최근에 2월 10일자 이제 원주 KBS에서 방영됐을 때 담당 건축과장이 그렇게 발언했거든요. 개인 소유 건물이라서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더 이상 그 핑계 못 대겠죠. 자,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명백하게 불법 과정들이 다 확인이 되고 그것도 판결문을 통해서 그리고 법원에서 지정했던 감정인을 통해 시설 감정을 통해서 확인됐던 사항들이 있었고 게다가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여기에 보시면은 분명히 해당 원주시가 그 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예방 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도 있어요. 그 이제 원주시가 해야죠. 이제. 네? 소유주 눈치 볼 것이 아니라 네? 이미 과정에서 이미 건축 과정과 인허가 과정에서 아니 준공조차도 건축주는 아니라고 얘기잖아요. 건축주는 본인이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원주시가 책임있게 원주시민 세금을 들여도 괜찮아요. 이거는 왜? 나중에 사후에 그게 현재 소유주 그때 당시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으면 뭡니까? 만약에 저 건물이 붕괴되거나 진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해가지고 인명사고가 나게 되면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네? 차라리 원주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라도 원주시가 당연히 이 정밀안전진단 시험 당장이라도 해야 됩니다. 당장이라도 해서 이미 드러났던 것처럼 이미 그 불법적인 과정들이 모든 게 사실관계 확인되면은 명백한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사용 중지에 대한 이제 행정명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자, 오늘 그 기자회견 내용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회견 내용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질문을 제가 나중에 한 번에 같이 받는 걸로 하고요.